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미룬다. 우리가 흔히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주도권의 상실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멈추면 아무런 손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선택을 미루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삶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기회는 멈춰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상은 내 행동을 기준으로 속도를 조절해주지 않으며 내가 망설이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차이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보면은 엄청난 격차가 되어 돌아온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즉시 보상 편향이라고 부른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기 위해 미래의 큰 이익을 버리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이다. 우리는 선택을 미루면서 불편한 결정, 책임 또는 실패의 가능성을 잠시 외면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잃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도권이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가 결국 조류에 떠밀려가듯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깨어난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수없이 보았다. 승진을 앞둔 직원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새로운 프로젝트 도전을 미루다가 결국 그 자리를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장면을,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경제 상황이 좀 더 안정되면이라며 뒤로 돌리다가 몇 년 뒤 훨씬 큰 경쟁자가 시장을 장악해버린 모습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좀 더 준비되면 말하자라는 말 뒤에 숨어버린 선택 회피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남겨진 사람은 뒤늦게 후회한다. 후회는 언제나 결정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기회는 다시 온다라는 말이다. 물론 비슷한 형태의 기회는 오지만 동일한 타이밍, 동일한 맥락, 동일한 조건의 기회는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하루의 지연이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다.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기업의 의사결정이 단 3일 느려졌을 때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몇 %씩 뒤처진 사례도 있다. 개인의 삶도 동일하다. 선택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이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그 추진력은 사라지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밀려난다. 결국 사람들은 늦게 깨닫는다. 그때 선택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망설였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시간을 돌려놓지 못한다. 선택을 미룬 것은 단순한 순간의 게으름이 아니라 내 미래에서 한 걸음 물러난 행위였다. 그 물러난 한 걸음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는 의외로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나는 조직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이 법칙에서 벗어난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선택을 피한 사람은 선택의 결과를 통제할 권리를 잃고 결국 타인이 정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선택을 미루는 그 순간부터 붕괴는 조용히 시작된다. 소리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멈춰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멈춘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선택을 피하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선택을 미룬 사람만이 자신의 미래에서 차근차근 밀려나간다. 그리고 이 붕괴는 단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미루는 습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붕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택 회피가 만들어내는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게 스며들듯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삶의 구조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붕괴는 우선순위의 붕괴다.
사람은 선택을 미루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진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동안 상대적으로 쉽고 사소한 일들이 자신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하루의 중심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과 피하고 싶은 일이 뒤섞이며 정신은 더욱 복잡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른다. 결정을 미루다 보면은 작은 선택조차 버거워지고 결국 사람은 더 중요한 선택에서 도망치게 된다. 그렇게 하루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중심축은 조용히 흔들린다.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동안 두 번째 붕괴, 기회 비용의 누적이 시작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실은 매우 교묘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격증 준비를 내년부터 할게라고 말한다. 하지만 1년 뒤 그 사람은 똑같이 말한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 단지 지금은 바쁘니까 라고 미뤘던 선택이 그 사람의 연봉, 경력, 기회의 폭, 심지어 삶의 가능성까지 갉아먹는다. 사람들은 그 손실을 나중에 깨닫는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는데 자신만 제자리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선택 회피는 소리 없이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사라짐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붕괴는 관계의 붕괴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이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나 감동적인 행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태도에서 온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맡은 일을 제때 처리하는 것,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신뢰를 만드는데 선택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놓친다.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고립된다. 고립은 사람을 더 위축시키고 그 위축은 다시 선택 회피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국 관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진다. 네 번째 붕괴는 자기 확신의 붕괴다.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크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쌓이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결정력이 부족해라는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또 다른 굴레가 된다. 사실 이 무능함은 타고나서가 아니라 선택 회피가 반복되며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과거 선택을 미루며 쌓아온 자기 불신의 기록이 그의 행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을 잃은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흔들린다. 다섯 번째 붕괴는 관성의 붕괴 혹은 기울어진 삶의 흐름이다. 선택을 피하는 습관이 반복되면은 그것은 태도가 되고 태도는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형 인간 모델이라고 부른다. 반복되는 선택이 뇌의 회로를 굳히고 그 회로는 다시 반복된 행동을 불러온다. 2단계까지 가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존재가 된다. 결정의 타이밍을 잃고 기회를 붙잡을 힘도 사라지고 책임을 감당할 체력마저 잃어버린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방향타는 이미 고장난 상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운영 현장에서 조직의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이 5단계 붕괴 구조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다. 선택을 피한 사람은 결코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 삶의 무게는 조금씩 더 무겁게 느껴지고 기회는 점점 멀어지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지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붕괴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시작에서 비롯된다. 바로 선택의 회피다. 그리고 이 지점을 이해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여는가? 그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다.
바로 선택을 피했는가, 피하지 않았는가에서 출발한다. 이 단순한 출발점이 결국 인생의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타고난 천재성도, 남들보다 월등한 출발선도 없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유일한 차이는 단 하나, 결정의 순간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이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다. 국가를 운영할 때도, 조직을 이끌 때도, 어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결국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고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움직임이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는 단순하다. 복잡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선택을 미루는 사람은 계속해서 판단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에너지를 축적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첫 번째 힘이다. 단순함에서 오는 집중력, 그리고 그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속도, 현대 경영학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능력은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파스트 엑스큐션을 전략의 중심에 둔다. 결정이 빠르면 실행도 빨라지고 실행이 빨라지면 실패도 빨리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조차 해보지 못한다. 두 번째로,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환상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인물들은 혼란의 순간에 가장 큰 기회를 발견했다. 공개된 예로 스티브 잡스는 기술 시장이 불투명하던 시대에 오히려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일론 머스크 역시 자동차 산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기에 전기차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들은 미래가 확실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조건이 괜찮아지면 시작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움직임이 조건을 만든다는 사실을. 세 번째,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의지하고 기대게 된다. 조직 안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중심에 선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능력보다 책임을 지는 태도를 신뢰의 핵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졌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를 스스로 잃고 선택을 감당하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을 잡는다. 네 번째,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잃지 않는다. 작은 선택 하나를 감당할 때마다 그 안에는 작은 성공 경험이 축적된다. 내가 해냈다, 내가 움직였다는 기록은 자기 신뢰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신뢰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무게중심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 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내린 작은 결정들, 감당한 책임들, 망설임 대신 앞으로 내밀었던 발걸음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반대로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을 근거가 없다. 스스로 쌓아 올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관성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속도가 되고 그 속도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지만 선택을 감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진다. 이 차이는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간극으로 성장한다. 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꾸준히 결정하는 사람이 더 멀리 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 나는 내 삶에서도 이 길을 걸었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문 너머가 보이지 않아도 들어갔다. 사람들은 종종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만 문은 기다린다고 열리지 않는다. 문을 여는 힘은
용기가 아니라 결정이다.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열어간다. 앞서가는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피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누적이 그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한다. 인생을 갈라놓는 힘은 재능도 배경도 아니다. 오직 결정을 피했는가, 감당했는가라는 단순한 갈림길이 사람을 나눈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끌고 움직인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결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길을 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이었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강해지는 과정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이 단련되는 과정과도 같다. 한 번의 결심으로 갑자기 강해지는 사람은 없다. 대신 작은 무게를 반복해서 들며 몸을 단단하게 만들듯 작은 선택의 반복이 인간의 내면 근육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 과정을 국가 운영에서도 군대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똑같이 목격했다. 사람은 선택을 할 때마다 힘을 쌓고 선택을 피할 때마다 힘을 잃는다. 이 단순한 진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신경과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회로로 굳히는 능력이 있다. 처음엔 선택 하나가 두렵고 무거워 보이지만 반복된 선택은 두려움을 줄이고 행동을 자동화한다. 우리가 무거운 바벨을 처음 들 때는 손이 떨리고 중심을 잃는다. 하지만 반복된 훈련은 근육의 기억을 남기고 결국 그 무게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한다. 선택도 마찬가지다. 첫 결정은 어렵다. 두 번째 결정은 여전히 낯설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면 선택은 더 이상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결정 근육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나는 이를 군대에서 극명하게 확인했다. 전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결정을 통해 내면의 근육을 단단히 다져온 사람이었다. 총알이 날아드는 순간 누구나 두렵다. 그러나 매일 작은 결정, 즉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선택, 전진을 선택하는 용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온 사람은 위기 앞에서 마비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워도 움직였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자신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선택의 반복이 그들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어떤 CEO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하길 나는 위기 앞에서 버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선택했을 뿐이다. 선택을 할 때마다 축적되는 에너지가 그를 지탱했다. 반대로 평소 작은 책임을 피하던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졌다. 그들은 큰 위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무게조차 버티지 못해 내면의 근육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갑자기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다. 나는 어떤 직장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미뤘고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몇 년 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버티지 못했을까? 그 답은 매우 단순했다. 그는 한 번도 작은 결정의 무게를 들어 올린 적이 없었다. 그가 감당하지 않은 모든 선택의 무게가 쌓여 중요한 순간에 한꺼번에 자신을 짓누른 것이다. 선택을 피하면 안전해진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힘을 잃고 있었다. 결정 근육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내면에 기록된다. 이 기록이 반복되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 반면 선택을 미루는 사람은 자기 신뢰가 쌓일 기회를 계속 놓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지만 동시에 성장도 하지 못한다. 힘을 축적할 기회를 버리기 때문이다.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누군가는 책임을 짐으로 보고 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훈련으로 본다. 책임의 무게를 한번 감당할 때마다 다음 책임이 더 가벼워진다.
반복한 사람은 위기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진다. 반대로 책임을 피한 사람은 책임이 점점 더 무겁고 두렵게 느껴진다. 책임 자신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문제에 짓눌리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로 이어진다. 결정은 힘을 만든다. 회피는 힘을 잃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약해서 선택을 피한다고 말한다. 진실은 정반대다. 선택을 피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 작은 선택을 계속 감당하며 힘을 축적한 사람만이 결국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 근육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흐름이 다르다.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속도가 붙고 그 속도는 다시 선택을 더 쉽게 만든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간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환경을 밀어낸다. 그들은 두려움을 등에 지고도 앞으로 걸을 수 있는 근육을 가진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오늘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내면을 만들고 그 내면이 몇 년 뒤의 인생을 지탱한다. 선택은 짐이 아니라 축적이며 축적은 결국 힘이 되고 그 힘이 미래를 들어 올린다. 인생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재능도 환경도 아닌 바로 선택을 감당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고 책임을 단련하며 삶의 무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선택을 피하면 잠시나마 안전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정반대의 현실을 보았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둔 책임의 무게를 더 크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책임은 축적된다. 그리고 축적된 책임은 언제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쌓인 부담이 조용히 커지다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질 만큼의 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나 그 일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년간 미뤄온 모든 선택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선택을 피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지만 그 말들의 실체는 준비가 아니라 회피다. 회피는 언제나 책임을 무겁게 만든다. 지금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약해질수록 책임은 더 크게 보인다. 선택을 미루는 동안 힘은 빠져나가고 힘이 빠진 사람에게 책임은 기회가 아니라 압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선택을 피한 사람일수록 책임 앞에서 더 작아지고 더 두려워하고 더 쉽게 무너진다. 나는 국가 경영에서도 조직 운영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 책임이 무거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들을 그들은 말한다. 책임이 너무 크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그러나 진짜 이유는 책임이 커진 것이 아니라 선택 회피로 인해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책임은 적이 아니다. 책임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의 장이다. 책임을 감당할 때마다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내면의 체력은 축적된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버리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책임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은 더 무겁고 더 날카로운 형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단 한 번도 불공평한 적이 없다. 책임은 선택을 피한 사람에게만 정확히 공평하게 돌아간다. 피한 만큼 돌아오고 미룬 만큼 무거워지며 도망친 만큼 추적해온다. 책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선택을 미룬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돌아오고 선택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힘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단순하지만 절대로 틀리지 않는 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은 결국 한 가지 냉정한 진실로 이어진다.
선택을 피하면 남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당신이 설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고 당신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당신의 손에 쥐어진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부터 인생의 운전석은 비워지고 그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차지한다. 나중에 돌아온 무게는 언제나 당신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로 다가온다. 이것이 선택 회피의 결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선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들어올린다.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그 힘이 결국 미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 인생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책임 하나, 작은 전진 하나가 쌓여 인생을 바꿔나간다. 선택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그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채워진다. 이 차이는 개인의 삶을 갈라놓고 조직의 운명을 바꾸며 한 시대의 흐름을 결정해왔다. 무너지는 사람은 힘을 잃은 사람이고 세워지는 사람은 힘을 축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 선택을 피하지 않는 마음, 책임을 받아들이는 용기, 결정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 이것이 결국 사람을 세우고 인생을 지배한다. 선택을 감당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은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삶의 폭풍을 버텨낸다. 반대로 선택을 피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책임에도 지치며 작은 혼란에도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선택을 피한 사람은 무너지고 선택을 감당한 사람은 세워진다. 이 단순한 진실 하나가 인생의 모든 갈림길을 결정해왔다. 당신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내면을 만들고 그 내면이 당신의 미래를 떠받칠 것이다. 인생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작은 무게를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더 강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피하지 말고 선택을 미루지 말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